그런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뭘 하고 있지? 어떤 변화가 있지? 했을 때 사실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했고요. 심해발전소도 늘어나고 있고 에너지 전환 마을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만들어서 법 없이 그냥 자체적인 조례로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라면 이제 법적 단계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법으로 명기하고 있는 온실가 감축 인지예산제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이제 하반기 내년까지 되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잘 이행하기 위한 계획도 내년도에 국가계획이 내년 3월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국가계획이 나오면 광주시 이제 관련된 법정 계획이 만들어지고 매년 평가를 하고요. 시민들한테 이걸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들이 이제 느껴질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도출되고 그것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참여하고 같이 맞물리면 뭐 아직은 어렵지만 조금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전라남도가 올해 3월에 그 기후위기 대응기금을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속사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엔 기후위기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꾸준히 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벤트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만들고 있고 뭐 살펴보니까 여수, 나주, 완도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뭐 2010년도부터 녹색 성장 조례라고 이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례들이 전남보다는 광주가 지금 훨씬 더 많고 잘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걸 실천하기 위한 예산과 정책이 보이느냐 이건 제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2020년 7월 이용섭 시장이 전국 최초로 그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그러니까 5년 빠르게 중앙정부보다도 5년 빠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C40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들의 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이 도시별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2020년 1월에 기후위기 그 금요행동을 시작하면서 시청 앞에서 요구했던 게 광주시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해라 라고 하는 걸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광주시, 그다음에 5개 구, 그다음에 교육청, 의회, 그다음에 시민사회, 상공회의소 함께 광주 공동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2020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정책을 만들고 하면서 2021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정책이 처음 시행됐고 중요한 건 작년의 정책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예산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없는 채로 그냥 정책의 방향만 약간 바꾼 셈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어떻게 보면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첫 해인데 문제는 아까 이상석 소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예산이 세워지지 못했다. 그리고 조례가 올해 4월에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기반해서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김태호 박사님 한 20년 동안 광주의 정책들을 다뤄오신 산 증인인데 시간은 20년이지만 실제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 비주류 정책에서 이제 조금 올라온 상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온 정도 그 표현도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도시가 선언을 할 때 대개 나온 게 뭐냐면 시민들에게 공고하는 게 텀블러 써라, 자전거 타라, 대중교통. 근데 그걸 할 만한 환경은 전혀 만들 노력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선언만 하고 말아버린 겁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시민들, 정부도 그랬지만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도 그랬지만 지방정부 똑같은 형태로 선언만 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책으로 그걸 뒤따라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고 담당 부서를 만들고 하면서 힘있게 밀어줬어야 되는 건데 아예 아무것도 안 했죠. 심지어는 환경부가 매일을 삭제하는 것이 탄소를 또 줄인다라고 하는 묻지 못할
캠페인부 같은 역할을 해버린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다른 지역의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충남의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관장하는 부서를 꾸려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고양시의 경우는 줄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으니 흡수량을 좀 늘려보자라는 정책으로 습지 보존하고 또 도시 숲을 조성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는 그럼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그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관장부서를 꾸렸다고 하는데 이 네. 부서가 어디에 배치돼 있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환경국의 저 밑에 과에 있느냐 아니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기획실장 정도의 직속으로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자치단체장의 철학이거든요.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근데 아마 이것도 지금 전라남도에도 과가 있습니다. 그 저 있습니다. 밑에 네. 과가 있는 네. 것이죠. 네. 기존에 해왔던 데서 업무 하나 얹혀서 가는 거죠. 정말 탄소 중립 부분이 힘있게 밀어붙일 생각이 있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 바로 직속으로 둬서 모든 사업들이 거기를 거쳐서 올라올 때야만이 탄소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시장과 지사 또 뭐 군수 단체장들의 어떤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들을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도 뭐 경남에서는 기후 위기 관련 예산을 발간을 했고 또 서울도 뭐 법에 따로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탄소 배출 감축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선순위를 둔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그거는 다른 지자체에 잘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뭐 광주도 좀 따라갔으면 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실제로는 지금 그 탄소 중립 거버넌스하고 네. 정책을 배우러 광주로 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도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아, 다 함께 모든 못하고 지자체가 있다. 지금 다 못하고 네. 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네,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책의 광주가 산증인께서. 전체적으로 지방정부 전체로 놓았을 때는요, 탄소 중립 정책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시작한 것도 좀 빨랐고요. 아까 전담부서가 또 2008년에 이미 네.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전담부서를 말씀하셨지만 실제 기후대기과가 있더라도 기후과가 있더라도 전체 부서를 관장을 못합니다.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실에 있다 하더라도 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에서 줄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 분야에 줄여야 되면 이 각 부서들이 기후 위기 문제를 인지하고 정책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사업 모아, 너희 하고 있는 것들 내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지 이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이런 사업을 좀 굿비를 확보해 보자는 형태로 좀 치우치거나 이런 게 잠깐씩 이제 벌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정 전반에서 모든 부서가 기후 위기를 인지하고 거기서 정책을 창출해내고 집행하는 구조. 이게 형성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수단은 모든 지방정부는 똑같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지방 정부가. 네, 네. 근데 이제 광주의 문제는 특히 수송이거든요. 제가 네. 한 가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광주가 왜 수송이 문제냐면 수송 부분의 배출량이 10년 전에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19.5%가 증가를 했고요. 7대 광역시 평균이 11.8%가 증가했습니다. 네. 광주는 31.1%가 증가를 했습니다. 수송이라 한다면 쉽게 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차를 많이 탄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다른 부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산업 부분이 10년 동안 19.1%가 올랐어요. 가정이 16.4%, 상업이 6.7% 올랐습니다. 광주의 가장 문제는 배출량 증가의 원인은 바로 수송 부분인 거죠. 그러면 교통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이걸 빠르게 전환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한데 문제는 수용성 문제입니다. 이 교통은. 대형기관차 차량 종료 시점을 광주가 2030년에 하겠다라고 네. 등록 금지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30년에 등록 금지할 테니 같이 좀 동참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좀 들어주고 필요하면 재정도 부담한 형태로 미리 지금부터 종료 시점이란 교통체계 준비를 지금 해도 사실 늦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성의 우선순위가 어디다가 포인트가 돼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개인 차량들의 이동성이 우선순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행자 중심이 가장 먼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자전거, 대중교통들이 가야 되고 그리고 화물차가 가고 개인 차량은 제일 나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특히 광주 같은 게 거꾸로 돼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사실은 단순간에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금 연착륙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일정 시간대에는 도심에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한다랄지 시간대별에서 일방통행도로를 만든다랄지 아니면 들어왔을 때 세금을 좀 부과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 지금 파리, 뉴욕, LA 같은 경우 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뉴욕 같은 경우 파리는 사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25 곱하기 25라고 그래서 도로와 주차장 25%를 25년도까지 전부 없애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녹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뉴욕은 하는데 왜 광주는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서울은 못 하는지, 왜 부산은 못 하는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라고 했지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발상의 전환이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죠.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일정 도심에는 차량을 안 가지고 가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도록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그게 상응할 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수용성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려면은 또 앞서서 기후 위기 예산에 기후 위기와 관련한 그 위기감을 공유할 수 있는 뭐 하다못해 쉬운 용어로 뭐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뭐 좀 특단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되네요. 지금 사실은 시내 그 학교 특히 어린이 보호식 구역에는 30km 정도로 줄여놓은 거고 지금 도심에는 50km로 50에서 60 정도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전면적으로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일정 구간에는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차츰차츰 나가는 방식도 있고 뭐 파리같이 15분 도시로 아예 가버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지금 외곽 순환도로 4차선인데 2개 차선을 줄여서 녹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파리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야 됩니다. 안 해보고 이거 안 된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책이나 정치가 해야 할 말은 아니죠. 그 지점에서 네. 제가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혼잡 통행세든 제도적 도입을 하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도를 이야기한 순간 이건 민원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는 거 이게 표하고 연동되다 보니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운동과 시민단체 역할이 그 지점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도입을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시민운동 쪽에서 좀 만들어준다라면 정책적으로 그걸 힘있게 이제 밀어붙이는 것들은 단체장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기후 이야기하면서 이제 행정에 조금 답답했던 사실은 고질과도 같은 그런 행정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